저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 조현일 기자가 그 세계일보에서 문건 단독을 십상시 파문 당시 문건 단독을 한 이후로 상당히 큰 살해 위협을 당했고,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들었냐면은 수사기관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조심해라고. 거예요. 그래서 너 조심해라라고 하면서 본인이 칼을 들고 다녔다는 겁니다. 네. 어떤 위험에 대처하기 그렇죠. 위해서. 그리고 아내에게는 항상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챙겨라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애기들까지 유해를 가할까봐. 그렇죠. 혼자 다니면 안 되고. 예, 불안해서 자기가, 그리고 지금은 제가 보기엔 무슨 질환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야. 대한민국에서 어떤 특정 보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특히 그것을 권력의 잘못된 부정부패를 취재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자가 살해 위협을 당하고 칼을 몸에 지니고 다녀야 되며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걱정해야 되는 나라라면 이것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거 하나만으로 해도 탄핵 사유다 그건. 아니 그 그래서- 말이 맞아요 정말로. 네. 왜냐하면 그것이 알고 싶다 PD가 지난번에 그 네. 대통령 오촌 살인 사건 보도를 한번 했었잖아요. 맞아요. 예. 제가 그 PD님이랑 좀 잘 아는데 연락을 해봤어요. 정말로 본인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저보고 카톡 쓰지 말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거 쓰자 그러면서 다른 식으로 이제 연락을 하게 됐는데 다 엄청 쓰는데. 다 이게 연결이 되고 다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저보고 카톡으로 말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방식을 취했는데 네, 네. 내가 그래서 정말 물어봤어요. 정말로 그렇게 위협을 느낀다고 하는 게 맞냐? 아. 그랬더니 정말 맞다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실제로 근데 그 말이 맞나 봐요, 예, 정말로. 그 유경재단 폭력 사태 때 개입했던 그 전직 조폭들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있고, 또 그렇지. 제보자가 지금 또 살해 위협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건 좀 별건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무슨 이런 나라가 근데 있어. 그런 게 굉장히 진짜 위험한 몇 나라인 년도에 거죠. 뭐 생각해볼 건데 지금 2017년, 16년도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테러 위협을 실제로 이게 IS나 국제 테러 위협이 아니라 또 북한의 위협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대한민국 기자가 칼을 왜 들고 다녀야 됩니까? 근데 그 조현일 기자가 그런 증언을 할 때 그 대심 판정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공감을 했죠. 아하. 그러니까 사실 기자 입장에서는 권력에 대한 패부를 찔러가지고 예. 어찌됐든 특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영예로운 일로 네. 알고 그렇죠. 있는데 그 영예로운 일을 한 다음에 후과가 애들 등하굣길 챙겨야 되고 집 문제 본인도 그렇고, 저는 이 자체가 얼마나 대한민국 사회 박근혜 정부에서 언론 탄압이 심각했는가를 보여준 한 단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호영 기자는 왜 테러 위협을 안 받지? 하호영 기자도 안 특종이라고 받. 볼 수 없나? 하호영 기자 뭐요? 머리카락 예. 미용실? 예. 미용실 보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지금 뭐 이를테면 미용실 조리사 2명의 인터뷰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뭐 이제 물론 이제 정송주, 정매주 두 자매가 끝까지 국정조사에 출석을 하진 않았죠. 새벽 5시 48분인가요? 팩스로 보냈는데 뭐 두 분이 다 장성한 성인들인데 한 집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같은 명의로 왔을까에 대한 의혹, 누군가 뒤에 있다, 그것이 누구냐, 뭐 이런 의혹도 있긴 합니다만, 별개로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당시에 관저에 있었다라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앞서 이제 관저에 없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장치 아니었냐 이런 얘기도 있죠. 아니 오후는 분명히 있었던 거는 확인됐고, 근데 이제 그 하호영 기자도 오후는 있었고 오전에 뭐 했냐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오후를 털어낸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2014년 시계와 2016년 시계는 전혀 다릅니다. 2014년 당시에 그 문건을 세계일보에서 처음 보도했을 때는 이건 찌라시라고 했어요. 예. 그리고 음해라고 했고요. 예. 당시의 수사의 각은 문건 유출에 맞춰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 문건이 담고 있는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서는 은폐하기가 바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거를 수사를 지휘했던 게 김수남 검찰총장이었죠.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예. 있었고 이 부분도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당시 김수남은 어떤 역할을 했고 왜 정윤아와 관련된 그렇죠. 의혹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 서슬퍼렇게 권력이 살아있을 그럼요. 때고 하호영 기자가 한 거는 지금 촛불 정국이기 때문에
위험할 일이 없고. 뭐 그거는 좀 그것일지는 아니죠. 모르겠지만 아까 그것이 알고 예. 싶다도 촛불 전국에 뭐 나온 내용의 거니까.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내용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하영 기자도 그런 일을 당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지 않나요? 아니, 안 하면 하영 좋은 기자 거죠. 기사가 좀 허접했나 하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 제가 후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아니 없습니다. 유도신문에 넘어가서 이제 뭐 기사 내용도 그렇고 그랬잖아요. 아까. 아, 왜 이렇게 또 우리 이간질. 아이, 우리 이간계 싸워라. 그 이간계를 중국이 써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말이죠. 예. 자, 아니, 그래서 약간 그렇게 말씀하긴 했어요. 사실 아, 그랬나요? 내용이 뭐 그 기사 내용 알리바이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냐 그런 이렇게 말했잖아요. 업계에 그런 얘기가 있다. 기사 내용도 좀 뭐 문제가 허접하고 뭐. 아니 그렇지 않죠. 정말 그렇지 않고요. 아니, 의미 하호영 있는 기자 일 했죠. 존경합니다. 네. 이제 다 뒤에 늦은 다음에 수습하는 게 더 쪽팔려 보여요. 아 그래요? 이복 관계죠. 그 최순실하고는 최재석 씨 증언도 요즘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최재석 씨 증언은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분 말을 다 믿습니까? 저는 지금 이 게이트 국면에서 튀어나오는 최순실 쪽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거의 고영태 씨나 노성일 씨 말고는 예. 그 이야기를 저는 별로 믿지를 않아요. 아. 네, 믿지 않고 심지어 어제인가요? 아, 예, 예, 예. 대표하고 있는 그 독일 승마 코치 동아일보 인터뷰. 등장해서 예, 예, 예. 최순실을 뭐 죽이겠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예. 네? 자기가 쓰레기 주식을 다 샀다고. 예. 저는 그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봐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뭐 조리장에 세월호 7시간 등장하면서 뭐 점심을 넣어줬다. 예. 미용사가 뭐 미용해줬다. 그런 이야기들. 예. 그런 이야기들이 또 튀어나오면서 이 끼워 맞추던 퍼즐들이 예. 엉클해졌거든요. 예, 예, 예. 저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저는 순수하게 보지 않고요. 예. 누군가가 시켰을 예. 그런 저는 메시지 멘트로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님, 지금 뭐 밖에서 최순실은 감옥에 가 있고, 주요 인사들도 또 감옥에 가 있는데, 누가 밖에서 고영태 씨, 노승일 씨 이런 분들을 위협합니까? 제가 이제 노승일 부장은 청문회 때 신변의 위협을 느끼냐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이제 미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이제 알려드렸죠. 예, 예. 저는 어쩌면은 노승일을 미행하는 사람하고 예. 최근에 주진우 기자 부인을 향해서 승용차 한 대가 돌진해가지고 아. 끔찍한 사고가 날 뻔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이런 것들이 저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나 그쪽에서도 바보가 아닌 이상 예. 이렇게 드러난 인물들을 예. 국민들이 지켜주고 싶어하는 인물들을 저를 포함해서 예, 예, 예. 저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테러를 하겠어요. 그러나 급은 줄 수가 있겠죠. 예. 급주고 사라지고 하면서 위협을 느끼게 하는 그런 정도는 저들이 하지 않을까. 그 자들은 공범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죠. 예. 최근에 좀 이상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 참 이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잘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어떤 있었어요. 사건이었습니까? 우리 아들이 군대가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어떤 남자 둘이가 우리 아파트 문을 두드리면서 아무개가 이 집 사냐고 예. 군대가 있는 우리 아들을 예, 예, 예.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공부 실렸겠어요. 오. 근데 그 시기가 예. 주진우의 그 사건, 예. 그 다음에 노성일의 그 미행당하는 거, 그 다음에 제 집사람의 그 사건, 그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타났어요. 예. 혹시 이자들은 공권력은 아니겠죠?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예.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히겠죠. 예. 아무래도 수상해서 말이죠. 예. 자, 의원님,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 이야기를 했는데 언제쯤 이렇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뭐 3월 한 10일경, 그때 정도로 보고 있고요. 예, 예. 2월 초는 너무 좀 무리인 듯 하고요. 특히 이제 대선 일정이 만약에 2월 초에 현재 결정이 난다고 하면은 예. 대선 일정이 너무 촉박하죠. 예. 물론 이제 3월 달에 나더라도
촉박한 편이지만은 예. 그래도 뭐 지금 대선 국면에서 하루는 과거에 한 달이니까 예. 그래도 한 달 정도의 더 여유를 가지는 거하고 아닌가 하고는 차이가 크죠. 더불어민주당은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공정한 경쟁을 하고 싶죠.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단히 서운하고요. 아니 남들이 다 그렇게 그런데 생각을 해서 예. 제가 볼 때는 예. 이 보수 정치 세력들이 참 염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이 국정농단을 방조했거나 부역했던 이 보수 정치 세력이 예. 직분을 다시 하겠다? 예. 염치 없는 짓이죠. 더구나 이 염치 없는 보수 정치 세력 등에 얹혀서 대권을 잡아보겠다고 나선 반기문 전 총장은 촛불의 민심이 뭔지조차도 분간 못하시는 참 한심한 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은 정권을 이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문제는 이제 우리 쪽이죠. 저쪽이 반기문 아니라 반기문 할아버지가 나와도 국민들은 저쪽에 정권을 다시 줄 생각은 없는데 예. 문제는 우리가 얼만큼 국민들이 볼 때 마음에 들어하고 분열하지 않고 하나로 똘똘 뭉쳐서 전열을 정비하느냐 여기 달려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대권을 우리가 자꾸 못 잡고는 집권을 우리가 다시 하고 안 하고는 저들이 어떻게 하느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쪽에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예. 즉 우리가 단합하고 예, 예, 예. 통합하고 예. 연대하는 이 큰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개파에 상관없이 예, 예. 야권의 정치인들이 이 우리 야권 전체를 하나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큰 틀을 만들어서 우리 쪽의 표가 하나도 새 나가지가 않으면서도 중도 표들이 우리에게 저 사람들에게 주고 싶다. 그렇게 하면 저는 6대4 정도의 결과로 이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예.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예. 단결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긴 시간 이렇게 또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여간 우리 최순실의 실체, 이 실존을 제일 먼저 세상에 드러내시고 그렇게 해서 또 박근혜 정권, 사악하고 불의한 정권의 종말을 이끌어내신 우리 안민석 의원님. 앞으로도 더 큰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 조현일 기자가 그 세계일보에서 문건 단독을 십상시 파문 당시 문건 단독을 한 이후로 상당히 큰 살해 위협을 당했고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들었냐면은 수사기관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조심해라고? 거예요. 그래서 너 조심해라라고 하면서 본인이 칼을 들고 다녔다는 겁니다. 네. 어떤 위험에 대처하기 그렇죠. 위해서. 그리고 아내에게는 항상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챙겨라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애기들까지 위해를 가할까봐. 그렇죠. 혼자 다니면 안 되고. 예, 불안해서 자기가 그리고 지금은 제가 보기엔 무슨 질환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야. 대한민국에서 어떤 특정 보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특히 그것을 권력의 잘못된 형제단 폭력 사태 때 개입했던 그 전직 조폭들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있고 또 그렇지. 제보자가 지금 또 살해 위협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건 좀 별건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무슨 이런 나라가 근데 있어. 그런 게 굉장히 진짜 위험한 몇 나라인 년도에 거죠. 뭐 생각해 볼 건데 지금 2017년, 16년도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테러 위협을 실제로 이게 IS나 국제 테러 위협이 아니라 또 북한의 위협이 아니라 나라에서 나라 국내에서 기자가 대한민국 기자가 칼을 왜 들고 다녀야 됩니까? 근데 그 조현일 기자가 그런 증언을 할 때 그 대심 판정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리고 그 굉장히 그 많은 기자들이 공감을 했죠. 그러니까 사실 기자 입장에서는 권력에 대한 패부를 찔러가지고 예. 어찌됐든 특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영예로운 일로 네. 알고 그렇죠. 있는데 그 영예로운 일을 한 다음에 후과가 애들 등하굣길 챙겨야 되고 집 문제 본인도 그렇고 저는
이 자체가 얼마나 대한민국 사회 박근혜 정부에서 언론 탄압이 심각했는가를 보여준 한 단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호영 기자는 왜 테러 위협을 안 받지? 하호영 기자도 안 특종이라고 받. 볼 수 없나? 하호영 기자 뭐요? 머리카락 예. 저기 미용실? 예. 미용실 보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지금 뭐 이를테면 미용실 조리사 2명의 인터뷰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뭐 이제 물론 이제 정송주 정매주 두 자매가 끝까지 국정조사에 출석을 하진 않았죠. 새벽 5시 48분인가요? 팩스로 보냈는데 뭐 두 분이 다 장성한 성인들인데 한 집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같은 명의로 왔을까에 대한 의혹. 부정부패를 취재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자가 살해 위협을 당하고 칼을 몸에 지니고 다녀야 되며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걱정해야 되는 나라라면 이것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그거 하나만 해도 탄핵 사유다 그건. 아니 그 그래서- 말이 맞아요 정말로. 네. 왜냐면 그것이 알고 싶다 PD가 지난번에 그 네. 대통령 오촌 살인 사건 보도를 한번 했었잖아요. 맞아요. 예. 제가 그 PD님이랑 좀 잘 아는데 연락을 해봤어요. 정말로 본인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저보고 카톡 쓰지 말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거 쓰자 그러면서 다른 식으로 이제 연락을 왜 하게 카톡 쓰지 됐는데 말래요? 저는 다- 카톡 엄청 쓰는데. 다 이게 연결이 되고 다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카톡으로 말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방식을 취했는데 네, 네. 내가 그래서 정말 물어봤어요. 정말로 그렇게 위협을 느낀다고 하는 게 맞냐? 생각이. 그랬더니 정말 맞다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실제로 근데 그 말이 맞나 봐요, 예, 정말로. 그 유교가 뒤에 있다. 그것이 누구냐. 뭐 이런 의혹도 있긴 합니다만 별개로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당시에 관저에 있었다라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앞서 이제 관저에 없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장치 아니었냐 이런 얘기도 있죠. 아니 오후는 분명히 있었던 거는 확인됐고 근데 이제 그 하호영 기자도 오후는 있었고 오전에 뭐 했냐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오후로 털어낸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2014년 시계와 2016년 시계는 전혀 다릅니다. 2014년 당시에 그 문건을 세계일보에서 처음 보도했을 때는 이건 찌라시라고 했어요. 예. 그리고 음해라고 했고요. 예. 당시의 수사의 각은 문건 유출에 맞춰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 문건이 담고 있는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서는 은폐하기가 바빴습니다.